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관한 모든 이야기 사고링크입니다. 오늘은 사고를 당한 이후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나온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계산해서 합의금을 주장하는 게 가능한지, 2주에서 3주 염좌, 뇌진탕, 때로는 타박상 같은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법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왜 5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어떤 근거로 제시를 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A씨라고 명칭을 할게요. 40대 여성 가정주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A씨가 마트에 가다가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멈춰 있는데 뒤에서 그 A씨를 받았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이 뒤로 한번 꺾여가지고 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범퍼 뒤쪽이 조금 이제 찌그러졌어요. 어쨌든 병원을 갔더니 경추염좌라는 2주 진단이 나왔고요. 현장에서 가해자는 본인이 잘못한 사실을 바로 인정을 해서 애인하고 대물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상대의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경찰서에 신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A씨는 7일간 입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원 횟수로는 한 10번 정도 갔다 볼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거저거 본인이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치료받기가 어렵고 몸도 조금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최근 일주일 정도는 병원에 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고일자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과실인데요. 과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서 누가 나를 받았다 그러면 완전히 뭔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과실은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미추돌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100대 0에 해당을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바로 위자료예요. 목이 꺾여서 경추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 경추염좌라는 거는 12급 사망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나라에서는 1급부터 14급까지 진단서 진단명에 따라서 부상의 강약 정도를 다 세밀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1급이 가장 중한 경우이고 14급이 가장 약한 경우인데요. 이 경추염좌라는 진단은 12급 사망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중한 것보다는 보통 2주에서 3주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경추염좌 그런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 많고요.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휴업손해액이에요. 2021년 하반기 휴업손해액을 한번 보니까 금액이 79,927원이네요. 지금 7일 동안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이 8만 원에 근접한 금액과 일주일을 곱해버리면 56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이분이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았다고 한다면 이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사에서 휴업손해액을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통원인 경우는 서류로 입증을 해야지만 이 휴업손해액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2주, 3주 진단 정도에서는 서류로 입증하는 게 어쩌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네 번째는 기타 손배금입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이 항목은 거의 이제 교통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교통비 책정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집 앞에 병원을 가던 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던 교통비는 똑같이 8,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A씨 같은 경우 통원 치료를 10번 갔다고 가정을 하면 8,000원 곱하기 10번 해가지고 8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타 손배금이라는 것 입원했을 때 식대라든지 이런 게 좀 추가가 되지만 제가 이쪽에 있으면서 입원했는데 밥 먹는 걸 거부하고 그걸 돈으로 달라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못 받고, 그거는 좀 논외로 하고, 어쨌든 이런 순으로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합의금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을 다 더해보면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액 56만원, 기타 손배금 8만원 깨를 해보면은 한 79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79만원입니다. 대부분 그 금액을 듣는 순간에 싸움이 나게 돼요. 이 환자는 입원하는 동안에 저 옆 베드에서는 누구 120만원 받았다, 나는 150만원 받았다, 이런 것들을 사실 눈으로 계속 봤는데 나한테만 79만원이다? 이거는 본인이 무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이런 지급 기준 금액만 가지고 합의를 하기란 어려우니까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 향후치료비라는 것은 합의를 하는 그 시점에 아직 몸이 덜 나았으니 차라리 우리가 앞으로 치료받을 금액을 돈으로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그만 여기서 끝냅시다 라고 하는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후치료비를 30만 원으로 잡으면은 대략 아까 한 80만 원, 전체 합의금은 1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 향후치료비를 80만 원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160만 원, 그 정도 돈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럼 이 향후치료비라는 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원래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주치의가 이 피해자는 향후에 얼마 정도는 그 치료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서를 쓸 수가 있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보험사에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의 금액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되는 진단을 가지고 향후치료일에 대한 그러한 소견을 병원에서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원칙도 없고 향후치료비를 도대체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협상인 거예요. 약간의 좀 기싸움이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나는 뭐 어차피 해봤자 그 금액 얼마 되지도 않고 나는 그냥 계속 치료나 받을란다 라고 이제 해버리고 합의 의사가 완전 없는 상태로 계속 병원만 열심히 다니세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보험사 직원도 월 말마다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빨리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끝을 내버려야지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금액을 조금 더 지급을 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혹은 피해자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이걸 털어버리고 새롭게 한번 다시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교통사고 되게 찜찜하네, 이거 빨리 털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버리면 어떻게 이제 합의가 될지는 어느 정도 좀 뻔하겠죠. 자, 지금까지 굉장히 단편적인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보편적인 내용을 피해자는 모른 채로 합의를 하는 것은 불평등하니까 제가 보험사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향후치료비를 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향후치료 일자에 대한 부분은 내가 결국 앞으로 얼마나 병원을 더 갈 것이냐, 이 몇 번 더 갈지는 보험사 직원과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 직원은, 사실 저도 그랬지만 이 향후치료일의 금액을 매우 작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책정을 하려면 현재 다니고 계신 해당 병원의 1회 진료비를 확인을 한 다음에 해당 금액 곱하기 앞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보험사와 협의를 하는 그 날짜를 곱해가지고 향후치료비를 계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드린 내용을 쭉 이제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시면 저희 사고링크 앱에 들어오셔서 합의금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고링크 유튜브 채널과 저희 사고링크 앱을 알려주세요. 저희 사고링크 앱에서는 합의금 계산이 가능하고요. 다른 계산과 비교할 수 있는 레포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 계산 금액 그대로 보험사 담당자 직원에게 요청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가 굉장히 꺼려지잖아요. 저희 사고링크 앱에서는 1인실을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볼 수가 있고 해당 병원에 온라인으로 진료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 차량 수리와 렌트 같은 경우도 내가 외제차를 몬다라고 하면은 보험사에 맡기면은 같은 배기량의 국산 차량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으로 맡기게 되면 국산 차라고 하더라도 외제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고 대차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수리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만 사고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